자, 오늘 3부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는데요. 입장 여쭤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리스크,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이다라는 걸 스스로 또다시 증명해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 걱정하는 건 이제 경제 상황일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근데 뭐든지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보여야 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영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국가 입장에서 그러면 해외에서의 국가 신인도 등이 올라갈 리는 당연히 만무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는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 예.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맨날 이제 정치권에 있고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 어떻게 이렇게 무속에 기댈 수가 있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그날 성형외과에 갈 수가 있어? 하는 게 막 분노와 화가 올라오긴 하는데 저의 감정과는 다르게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조금 더 전 다른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요새 뭘 느끼냐면 지역에 계신 특히나 이제 한 60, 70대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무섭다? 네. 뭐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되게 공포스러우신가 봐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아냥조에 무섭다는 게 아니라 계엄군에 대한 그 공포가 아직도 여전하신 것 같고 60, 70대면 유신 독재나 이제 그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계엄을 할 수도 있겠구나. 또 군인 세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현재가 내란 상태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저희 정치인들보다 일반 대중들 특히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훨씬 더 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본인을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의원님은 1호 리스크로 규정을 하시네요. 네. 이거는 뭐 만천하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고 관련 통지서 수령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꽃바구니는 받고 대학생들의 하트 뿅뿅 그려진 봉투는 받고 네. 그다음에 성탄절 예배한다고 또 목사와 신도들은 또 출입을 허용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시점 때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네. 아마도 그 왕자, 무속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워보고자 하는 발버둥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 신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는 뉘앙스와 태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 그 모습이 저는 참 잔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국민 혹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 멋지게 대장부처럼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내가 싸워서라도 뭐 내가 할게.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돼야 하는데 네네네. 정말 비겁하게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 속에 나 혼자 뛰어들진 않겠다. 내 지지자들과 함께 뛰어들겠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초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뒤에 잘 숨어 있네요. 그러나 덩치가 커서 다 보여요. 또. 예. 그 운영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계속 안 열리고 있죠. 못 열리고 있는 거죠. 비서실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경호처 차장은 출석하겠다고 했었었는데 그것도 비서실장이 출석을 막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못해서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경호처 차장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경호처 차장만 데리고 처장도 아니고 무슨 질의를 할 수 있냐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합시다 했었는데 예. 갑자기 그 다음날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걸 정진석 비서실장이 막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막았대요? 얘기 좀 들으셨어요? 우리도 안 나가는데 경호처가 왜 나가냐 뭐 이 논리였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정진석 실장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생명이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헌재에서 보낸 그 서류들을 이제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정진석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 하는 의혹 제기들도 되고 있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그러면 이거는 수사 방해 행위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수사 방해 행위를 정진석 실장이 뒤집어 쓸 것이냐 아니면 경호처장이 쓸 것이냐 그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 당일 네. 박동만 성형외과에 지금 방문을 했다라고 장경태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예. 3시간 동안 머물렀다. 도대체 거기서 뭐 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늘 상상 이상이세요. 야, 설마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서도 야, 그 너무 유치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럴 법한데 그게 자꾸 진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네. 계엄을 김건희 여사가 계획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알았다고 보세요? 알았겠죠. 알았을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그 너무나 기괴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군인이 세상을 장악할 테고 엄청난 그 폭풍이 불어닥칠 텐데 의연하게 태연하게 성형외과를 간다? 그러면 몰랐지 않았을까? 몰랐다면 그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부세요. 그 두 분은. 그래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분이 보니까는 자문의로 대통령 자문의, 네. 주치의가 아니라 자문의.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주치의가 이제 대통령의 그 사고 발생 시에 빠르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치의를 양방 한 방을 보통은 두는데 네. 성형외과란 말이에요. 네. 성형외과가 굳이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있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주치의가 됐든 자문의가 됐든 그거는 대통령을 위한 자리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산부인과 출신이 주치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이니까. 예, 아무래도. 예. 그러나 지금은 남성 대통령이고 윤석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성형의 요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자문으로 뒀을까. 진짜 김건희 대통령이 맞았구나. 자문의조차도 본인을 위한 사람을 뒀구나. 과거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이 외국을 나갈 때 같이 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 명단을 다 알지는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갈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박동만 원장은 주치의가 아니라 자문의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외국 방문할 때 지금 수행한 적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선의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냥 놀러 간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자 그러면 성형외과란 말이에요. 왜 갔을까? 여사 때문일 텐데 그럼 결국은 제가 뭐 이런 시술 이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술이 다 안 끝났거나 후속 조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순방을 나가야 됐는데 주치의가 뭔가 조치를 하기에는 잘 모르니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뭘 어떻게 실밥을 빼주든 뭘 하든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았을까. 해외 나갈 때? 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거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시기가 그 중앙아시아 갔을 때인데 6월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총선이 대패를 했었고 네. 그리고 국회하고의 상황이 완전히 꽁꽁 얼어 있는 상황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김건희 여사한테 쏠려 있었고 자제하라는 얘기가 여당 측에서도 많이 나오던 때였는데 한가롭게 성형외과에 뭔가 시술을 받았었던 게 그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야 진짜 국민을 뭘로 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엊그저께 이제 저희 방송에 네. 나와서 주치의 경우에는 어떤 진료나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 예산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데 자문위는 어떤지 처음이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전례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지금 그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완전히 코너로 몰렸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내란 공범자의 신분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거는 너무 얕게 세상을 보시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이 혼란 전국을 누가 주도적으로 질서 있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것을 민주당이 할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이 할 수도 있고 총리가 할 수도 있고 비서실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공범일지는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행범으로 잡혀가지는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김용현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질서 있게 안정시키려면 빠르게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그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그 임명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죄가를 더욱 높이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여야 혹은 진보 보수 뭐 윤석열 편 아닌 편 이걸 보지 마시고 네. 오히려 지금 원래 난세의 영웅을 사람들은 요구하잖아요. 본인이 이 어려운 세상을 정리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키를 너무 그 평가절하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마지막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총리의 버티기는 이른바 한덕수.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그 버티기는 이른바 셀프 방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히려 내란의 그 불 속으로 본인이 뛰어들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애당초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제로도 그 의원들의 다수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네. 예. 지금은 뭐 더더욱 많이 높아졌고요. 예. 근데 지도부에서 왜 그것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는지는 제가 속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게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누르러가면서까지 탄핵을 안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 내란죄를 종식시키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표도 버티기는 어렵겠죠. 네. 지금은 거의 뭐 당장 해야 한다는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진짜 오늘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오늘 본회의를 합니다. 오늘 6일이죠. 오늘이 26일. 예, 오늘 본회의를 합니다. 그래요? 예. 박성준 원내수석하고 인터뷰인데 내일 본회의를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지켜본 다음에 안 되면 내일 그러니까 27일에 바로 발의 그다음에 본회의 보고까지 하루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튼 네. 뭐 그 실무자차니까 네. 그렇다 치고 지금 탄핵하는 걸로 지금 이제 가닥을 잡은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가닥은 그렇게 잡은 걸로 이해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한덕수 총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그 구멍은 그렇죠. 열려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이 소속이시기도 하니까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AI 디지털 교과서 네. 이것도 이제 물 건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주호 장관은 본인의 신념과 같은 것이어서 끝까지 밀어붙이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이걸 빨리 교육용 자료로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장 큰 건 그겁니다. 디지털 기기에 애들을 더 이상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과서로까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신 거라서 네. 교육부 장관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장의 혼란을 이렇게 빨리 잠재울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